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야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지금도 뭐 지방에 계신 건 아니죠? 네, 서울에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예, 서울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유엔 총회 기조연설 어제 있었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네, 그렇죠. 특급 예.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SNS에 보니까. 특급 칭찬이라고요? 특급 칭찬 하셨더라고요. 누가 그걸 특급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좀 그래 표현했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것은 맞지만 긍정평가입니까? 특급 칭찬을 했다는 것은 예. 터무니없는 용어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칭찬을 하면은 뭐 아주 나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조롱이 섞인 용어 같아 보여서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외국이나 유엔 나가서 연설한 것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마치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긍정평가한 거는 맞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늘 공허한 종전선언만 계속 구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사실 전쟁이 끝나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인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호도하면서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제발 좀 동의해달라. 국제사회가 종전선언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황당한 거죠.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장 그리고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더 강화해 나갔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는 인식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그 터무니없는 뜬구름 같은 얘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이제 인식해 달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글로벌 약자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소국 곁에 유엔이 있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어달라. 네. 대한민국도 이제는 의젓한 선진국의 대일에 선 그런 나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앞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제가 평가를 한 거죠. 대한민국 정상화 선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정동영 전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는 역대 첫 한국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는 말로 언급해서 평화될 것 같으면 벌써 평화가 이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종전선언 하면서 종전선언 평화가 있어야 종전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북한이 핵무장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법률로 아예 선제 공격까지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마당에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거 해괴망측한 거죠. 아하. 그동안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특정 머저리라느니 뭐 삶은 소대가리라느니 하는 이런 용어도 썼고 우리 세금으로 조성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그 복구 비용이 한 700억 정도 돈이 든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태에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그렇게 피살하고 시신을 불로 소각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했던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하에서 평화 자꾸 외치면 그 공허한 메아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연대와 그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하면서 든든한 그런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자유를 지켜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네. 그 뭐 평화란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가지고 하는 것은 참 그 아주 소심한 그리고 아주 좀 얕은 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연설에 앞서서 장례식장 참석을 했는데 조문외교 논란이 좀 일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생태 땅을 민주당이 계속 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탕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지. 아니 상주가 이렇게 조문해달라 요구를 해서 상주가 요구하는 대로 조문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정말 생떼를 부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영국 대사도 충분한 조문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조문의 핵심이고 충분한 조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상주가 잘했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조문을 하러 간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아니 이게 제가 상주는 영국을 보면-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요. 영국 여왕실에서 그 왕실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이 말씀인 거죠? 영국 여왕 거기 의전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그 당국에서 네. 이렇게 조문을 해라. 내일 와서 여기 뭐 미사에 참석하고 조문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난린지. 예. 아니 그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아니 그게 뭐 상복을 1년 입을 거냐 3년 입을 거냐 가지고 예속 논쟁을 벌이면서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엉뚱한 논쟁을 벌였는데 황당할 짝이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뭐 흠집내기를 위한 흠집내기 다 치졸한 방식이다. 아니 민주당이 정말 만연야당할 것인지 좀 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논란이 된다는 거지.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만 조문을 하지 않은 정상이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조문이라고 하는 게 가서 아니 그 장례식 미사 참석하고 조문록에 쓰면 되는 것이지 조문이 무슨 뭐 예속 논쟁하듯이 1년 상복 입어야 되냐 3년 상복 입어야 되냐 이 논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얼굴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른 나라의 조문 사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거 조사해볼 시간에 민생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앉아있거나 이거 TV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이 민주당 의원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민주당 국회의원인 것은 알겠는데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요한 민생 문제가 있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예속 논쟁 벌이고 앉았다. 생태탕 계속 끓이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심지어 뭐 조문록을 왼쪽에 썼다고 해서 또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민주당 인사가요. 네. 황당히 짝이 없더라. 아니, 베일을 뭐 검정 모자 쓴 베일을 썼다고 해서 또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얼토당토하는 시비를 건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제기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공천 받으려고 지금 무슨 공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시간에 정말 민생 걱정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민생 법안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7대 민생 법안 냈었어요.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까? 이 법안들이나 이 그 제안들 이미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일부 법안들은 제출돼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이 절대 다수당이면서 여당할 때는 통과를 안 시키고 계속 붙잡고 있었죠. 왜냐니까 그게 자기들을 봤을 때도 이게 재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한 600 몇십조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5년 내에 5년 동안에 400조를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에 600 몇십조를 400조를 내려서 1000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년 만에요. 아니 수십 년, 70년 동안 쌓였던 게 600 몇십조인데 5년 만에 400조를 내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해에 그러니까 80조 원씩 빚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나라 살림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재정 파탄 상태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이 겨우겨우 돌아가고 지금 일자리도 안 생기고 경제도 엉망이다. 이런 상태인 걸 빤히 알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추진하고 한다. 아니 그럼 자기들 정권 때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쇼하고 있는 것이다. 쇼다.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수당이니까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이 반대를 하면 우리 당은 국민들을 나눠주려는데 반대하는 것이다. 농민들 잘 살게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치졸한 작전인 거죠. 정치적 쇼에 국민들 알기를 저렇게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 요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민심 안 좋죠. 뭐 안 좋아해? 요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당의 경우에는 내부 갈등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고 있고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체제를 정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도록 힘을 보태야지 그게 뭐하는 짓들이냐 야단도 많이 맞고 있고요. 또 민주당 정권에 있는 각종 기관장들 그냥 철밥통처럼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정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뜻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인물들을 기관적으로 세워야 음흠. 국정 철학이 군데군데 요소에 반영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그냥 계속 앉혀놓고서 어떻게 국정 철학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느냐. 빨리빨리 왜 정리 못하느냐고도 난리고요. 네. 특히 민생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인플레라든지 뭐 고금리, 뭐 그렇죠. 장사가 안 되고 뭐 일자리가 없고 지금 안보는 위협을 받고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민생고 아닙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에너지 예. 값이 이제 확 올라가게 생겼으니 연말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 빨리빨리 좀 민생 좀 챙겨야 되는데 왜 자꾸 정쟁에 몰입하고 있냐 이렇게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하도 뭐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 세금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각종 개혁 정책들 전부 다 다수당에서 발목 잡혀 있으니 저희들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안 좋다. 당내 내홍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 기관장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여당이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 국정에 대한 책임은 그 어떤 소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뭐 대통령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행정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야당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단지 걸고 발목 잡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지 못했다.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네.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은 호소하고 야당과 사이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야당이 억지를 부릴 때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해 나가고 하는 역량을 지금 결집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또 내용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 대표 가처분 부분입니다. 곧 있을 신문도 있고 또 추가 징계도 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성상납 부분은 또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많이 언급했던 사항, 네. 예측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아마 결국은 그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송치될 것이다고 예견 다 했던 것처럼 이미 예견되었던 결론이 난 것이니까 그게 뭐 새롭게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추가 징계라든지 가처분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추가 징계 여부는 제가 소관 사항도 아니고 윤리 소관 사항이니까 윤리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건 지켜보는 것이 맞고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해놓은 거니까 법원에 그에 따라 심리를 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 뭐 이성상납 의혹에 대한 불송치 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하고 이 불송치 결정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승민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등판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론조사 보니까 뭐 당대표 여론조사 뭐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1위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시죠. 예.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 가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그게 있더라. 통계표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 긍정의 표시를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는 그 당원들의 지지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의 지지가 30% 반영되는 그런 수치의 계산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잘 발휘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선의의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대 시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빨라도 내년 2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빨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벌써 전제를 마쳤으면 좋았을 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냥 상황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제대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전열이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이게 중구난방 아니냐, 지휘 체제가 없으니 이게 지리멸렬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빨리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갖춰야 우리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당인데 이렇게 똘똘 뭉쳐도 될뚱말뚱인데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시각이고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연되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여당으로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처분하고 뭐 비대위 이런 거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빠르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 전당대회도 혹시나 우리 이른바 윤심 대통령의 어떤 마음 이런 게 좀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 저는 그 윤심 작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뭐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윤심이 작용되면 나쁜 것이다는 전제를 많이 깔고 질문하시던데 예.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따로따로 뭐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당 집권 소속이고 여당이니까. 우리 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하면서 뽑기는 하겠지요. 당연히 윤심이 작용되겠지요. 그런데 그 윤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정하면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간다. 이런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는 지적이라면 그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매우 건강한 비판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로 상호와 견제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의 77.7% 거의 한 80% 가까운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셨고 네. 5명의 최고위원 중에 80% 그러니까 4명이 이재명계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당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 당은 여전히 건강성이 민주당보다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녹여내고 또 다른 생각도 녹여내고 국민들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표를 뽑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정당 대표를 뽑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